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고 하네요. 이 개가 처한 현실을 취재한 KBS 시사기획창 김수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취재 과정이 쉽지 않았겠습니다. 네, 많이 쉽지 않았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보신 영상은 그 한 동물보호 단체가 지난해 10월에 그 성남 모란시장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사실 그 모란시장에서는 지난 2016년 이후에서는 그 살아있는 개 전시나 도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반면에 그 개 지육은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은 이곳에 공급되는 개들은 어디서 어떻게 도축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서 추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네, 영상 좀 보시죠. 네, 그 개들을 실은 트럭이 그 수도권의 한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후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뿌리고 전기가 흐르는 봉으로 도살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수차례 그것도 여러 마리를 청장에 우겨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는 동물보호법 제8항 1항 1호에 따라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돼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또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 동종의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서 이 역시 동물보호법에 명백히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눈앞에서 저 죽음을 보고 있는 저 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 도축 자체가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네, 근데 좀 간단치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변호사 얘기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축산법에서는 그 가축의 종류 안에 개가 들어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그 가축의 종류 안에 개가 없어요. 결국엔 근데 축산법에서 길러지는 가축들은 도살이 목적이거든요. 축산품이 될 거니까. 근데 도살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육과 관련한 법규는 있는데 네. 도살해서 유통시킬 근거는 없다. 네, 맞습니다. 1년에 몇 마리나 이런 법의 한계 속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은 매년 150만 마리 이상이 150만 마리. 네, 되고 있고 소, 돼지, 닭, 오리에 이어서 5대 축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동물보호단체는 반려인구가 1000만 시대고 굳이 개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개 도축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세계 동물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의견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정부 입장은 뭡니까? 축산법을 관장하는 그 농식품부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관장하는 식약처 모두 지금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차라리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마련을 해달라 약간 이런 건데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해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고요. 지금은 그 한정 의원이 발의한 게 유일한데 개 고양이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또 이런 보신탕 같은 집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거나 혹은 업종 전환을 했을 때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을 지금 내놨지만 사실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쉽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5번째로 많이 길러지고 있는 그런 동물인데 도축에 관한 법률은 없고 네. 그래서 위생관리도 안 되고 뭐 그냥 이런 것에 있는 거죠. 네.
아, 근데 이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네네. 버려지고 있는 동물들, 유기견 문제도 취재했죠. 네, 사실 그 최근 몇 년간의 유기 동물 수가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 2019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이제 13만 마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약간 줄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유지가 됐고 이 중에서 유기견만 하더라도 9만 5천여 마리 정도가, 그러니까 매일 270여 마리 정도가 버려지고 있다, 이런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기르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들였다가도 버리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는 거고. 네. 버려진 동물들이 구조가 되죠. 구조된 뒤에는 관리는 잘 됩니까? 네, 그게 문제는 그 유기견들이 그럼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찾아가 본 충남 논산의 시보호소에서는 인적이 드문 야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보호소라고 하는데 시설이 계집밖에 없는 겁니다. 나무에 목줄을 매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상태로 이렇게 있었고, 또 충남 예산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그 비닐하우스의 개들을 이제 뜬장에 넣어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시스템 상에서는 보호 중인 개체 수가 96마리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보호소 안에는 10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돈은 또 꼬박꼬박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네. 그 개들은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럼? 없었던 거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네. 서류상에는 개들이 있으니까 비용은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 보호소는 입양이 될 때까지, 다른 주인을 만날 때까지 지켜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어떻습니까, 그런 곳들은? 사실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있었던 그 남양주 개물림 사고를 취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사고 장소에 직접 가보니까 바로 옆에 그 개농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농장에 있던 개체들을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남양주 시보호소에서 입양이 완료됐던 개들인데 왜 개농장에서 발견이 됐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그러니까 겁니다. 입양된 걸로 확인됐던 개가 개농장에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개농장주 지인 A 씨가 그 보호소에서 2년 동안 50여 마리 이상을 입양해서 이 개농장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이게 진짜 어떻게 가능했는지 경찰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인적사항을 확인해가지고 같은 필차로 한 사람이 다 거기 그냥 그 서면서에 사인을 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가지로 참 그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 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유기견이 생기면 구조를 해서 네. 보호소에 맡기죠. 보호소에 맡긴 강아지를 입양해 간 사람이 그 개를 개농장에 팔아요. 네. 그럼 그 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개농장에서 있다가 이제 아까 전 처음 보셨던 것처럼 도축이 되는, 도축이 돼서 또 유통이 되는. 네. 구조돼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네. 입양되는 게 아니라 다시 고기가 된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취재한 곳들이 모두 그 위탁 보호소라는 곳들이었는데요. 이게 현행법상 지자체가 유기 유실 동물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으면 이걸 민간에 위탁을 주거든요. 근데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위탁자 기준도 없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봉업자나 사냥꾼, 심지어는 개 농장주가 이 보호소장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마리당 나오는 포획비나 보호비, 그다음에 안락사비, 뭐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들을 아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그 거의 안락사 자연사 비중이 43% 정도로 절반 가량이 죽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하고 보호하는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 돼버렸네요. 네.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근데 저 위탁 보호소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어떤 시설을 마련을 해서 이제 그 지자체가 냈던 그런 공고에 이제 해당이 되면 이제 뽑을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거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사냥꾼들, 개농장주 이런 분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네. 이 지자체 무조건 이걸 다 현장 조사를 하라고 하기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나라 사정들은 어떤가요? 네, 저희가 취재했던 거는 독일의 사례였는데, 독일에서는 이미 2002년에 헌법에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한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락사 걱정 없이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면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경제적인 능력, 뭐 이혼 횟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까다로운 입양 절차에도 불구하고 90%에 가까운 입양률을 보이면서 사실은 되게 배울 점이 많아 보이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참. 혹시 취재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개가 죄는 없다 약간 이런 제목으로 해서 사실 오해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개만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소돼지 닭이나 이런 농장 동물, 뭐 실험 동물, 그다음에 전시 야생 동물의 열악한 삶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 게 제 소원이고 그다음에 하지만 인간과 가장 가까운 개도 이렇게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진 지 30주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린 것이라서 동물이 행복해야 인간도 행복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물권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적어도 너무 처참하게 저렇게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거라도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이요. 네. 정말 그건 최소한이죠. 네. 후속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